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음군 단순화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자음군 단순화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우리 중세문법을 공부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요즘 수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원임능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형태교체 출제 많이 됩니다. 음운, 자, 그 다음에 뭐죠? 형태론의 형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태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들. 이런 관점. 두 번째는 뭐죠? 중세와 근대, 현대의 통시성. 그래서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도 현대와 언제나 의문의 변동뿐만 아니라 중세문법을 공부하실 때 현대와의 어떤 통시성에 좀 초점을 두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기 전에 먼저 현대국어부터 한번 바라볼게요. 자, 종성이 나타나는 시옷, 기억, 시옷, 디귿, 비읍, 시옷, 니을, 히읗, 니을, 리을, 니을, 니은, 니을, 리을 등의 겹받침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 여러분들이 중세문법을 공부할 때 또는 현대 문법을 공부하더라도 정말 진짜 기초가 안 닦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표기와 발음을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의문론은 표기가 아니라 발음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5세기 한국어는 음절 정성의 2개의 자음까지 발음될 수 있어서 이 중에서 하나의 자음이 탈락되는 자음군 단순화 적용되고 필수적이진 않다라고 돼 있네요. 2개의 자음까지 발음이에요, 여러분. 표기로 보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들, 어두자음 기억나시죠? 그러면 비읍, 시옷, 디귿 이런 경우 또는 비읍, 시옷, 기억 같은 경우 3개의 자음이 다 발음이 되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비읍 플러스 시옷, 기억. 그러니까 시옷, 기억이 하나의 표기는 분명히 눈으로 볼 때는 오라, 시옷과 기억이 결합되어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경음, 하나로 발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비읍, 시옷, 기억 같은 경우도 뭐죠? 2개의 발음이, 2개의 자음으로 발음이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표기와 발음의 문제를 이퀄로 바라보지 마시라는 것. 자, 그래서 겹받침으로 끝나는 형태소에 적용된다 했는데 겹받침을 가진 형태소 뒤에 후행하는 형태소가 없거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에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뭐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건 없네요. 지금 여기에서 후행하는 형태소가 없는 경우는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죠. 너, 외골, 삼, 목, 갑 이것들을 말하는 거죠. 뒤에 형태소가 나타나 있지 않고 그래서 얘들은 뭐죠? 자음군 단순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또 앉는, 그 다음에 끓는 같은 경우 바라보면 자음으로 뒤에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에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오지 않을 때는 뭐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소가 올 때는 연음돼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탈락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자음으로 시작된 형태소가 올 때는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난다. 이 조건. 자, 중세를 바라보면 정성이 나타나는 시옷, 기억, 시옷, 디귿, 비읍, 시옷, 니을, 히읗, 니을, 리은, 니을, 리응의 겹받침에서 하나의 오라 지금 제가 자, 이걸 이제 제시해야지. 이걸 중세가 나와야 되는데 자료가 자, 이건 개념은 비슷하고요. 개념은 비슷하니까 여러분들 자료 나와 있는 개념 보시면 되겠고 시옷으로 시작하는 겹받침을 가진 말들은 조건이 충족되면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된다. 뭐 조건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나타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니면 형태소 단독으로 이렇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 체크를 좀 동그라미를 좀 치고 들어갑시다. 현대 국어와 달리 자, 얘는 시옷으로 시작하는 겹받침, 시옷으로 같고 그러면 뒤에 고라는 기억으로 시작하는 자음 어미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뭐죠? 기억이 탈락이 됐습니다. 깅난 같은 경우도 지금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니까 뭐죠? 기억이 탈락이 됐네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들을 보면 시옷으로 시작하는 겹받침을 가진 말들은 모두 자, 시옷과 결합된 다른 자음이 탈락이 됐고 시옷만 살아남았습니다. 그쵸? 그 당연한 건데요. 자, 시옷만 살아남았고요. 비읍 시옷은 용언어간 엄만 자음군 단순화를 겪고 체언은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아하, 그러니까 자음군 단순화도 체언 같은 경우에는 좀 제약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없고 비읍 시옷 이제 비읍 시옷을 바라보면 비읍계는 비읍계를 봤더니 다 비읍은 살아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를 치는 이 시옷과 다른 자음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날 때 시옷이 남고 비읍 시옷은 앞에 자음, 비읍이 남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군요. 그쵸?
자, 그 다음 히읗으로 끝나는 겹받침의 경우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면 장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자, 히읗이 탈락된다라고 했습니다. 히읗으로 끝나는 경우 오호, 니을 히읗 지금 여러분 보시는 모든 예는 니을 히읗이 나와 있는데요. 겹받침의 경우 뒤에 니은이 나타나 있는 경우 여러분들 의문론의 가장 핵심은요. 의문 변동의 핵심은 의문 변동이 일어나는 조건, 환경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의문론의 공부의 기본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한 3년 전, 4년 전에 지학사의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뭐 이투스에 있는 친구, 그 다음에 전국 교사들 모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대전의 교사 단 한 명만 문제가 전혀 없고 그 친구가 쓴 원고에 나머지 선생들이 쓴 원고가 다 개념부터 한 6가지 오류가 나왔어요. 교사들과 보통 작업을 하다 보면 나타나는 6가지 오류 중에 첫 번째가 표절이고요. 두 번째가 얘들이 문법 교재를 작업했었는데 회의를 할 때 보면 다 개념 그래요. 그런데 걔들이 쓴 원고의 개념 설명을 보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개념 대신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그러니까 성격 중에 하나를 개념으로 제시한다던가 아니면 개념이 아주 명확하지 않은 이런 것들. 첫 번째가 표절이고, 두 번째가 개념 진술 오류고, 세 번째가 설명 오류, 네 번째가 예시 자료 오류, 다섯 번째가 뭐냐? 자, 문제 수준. 이런 식으로 정말 딱 6개가 나타나요. 하다 보면. 그래서 표절, 그러니까 8명인가 했는데, 대전교사 1명을 빼놓고 7명이 표절해서 결론은 이렇게 됐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이걸 뭘 말하냐. 자, 여러분들이 지필을 해. 지필을 하면 의문론에서 의문 변동을 지필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문 변동의 개념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의문 변동의 개념에 맞추어서 장군 단순화가 됐던 비음화가 됐던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디귿, 티읕이 지읒, 치읓이 되는 현상. 이 설명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확실하게 제대로 되지 않은 설명에 해당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 의문의 변동은 선행 형태소와 후행 형태소 또는 선행 형태소 단독 이 두 가지 조건 그리고 이제 선행 형태소 단독을 제외하고 선행 형태소와 후행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선행 형태소의 마름과 후행 형태소의 초성음이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개념을 설명할 때도 그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뭐냐? 여러분들 공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문 변동을 남에게 설명을 할 때라면 선행 형태소는 어떤 조건이고 후행 형태소는 어떤 조건이라는 걸 명확하게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다 이렇게가 돼야 되는데 2 더하기 2는 3이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책을 집필할 때 그런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아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히읗으로 끝나는 겹받침 이게 A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의문의 변동은 설명을 하거나 대답을 할 때도 항상 이 원칙이 지켜지는 겁니다. A, B가 만나서 A, B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의문 C가 되든지 아니면 뭐가 탈락돼서 A가 되거나 또는 B가 되거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그래서 히읗으로 끝나는 이걸 가지고 이 예를 가지고 설명할게요. 히읗으로 끝나는 영어 어감 플러스 니은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되어 히읗이 탈락되는 현상. 그러면 A 플러스 이 네모칸을 제대로 설명해 주는 거죠. 지필을 할 때도 이 원칙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이론서 같은 경우 보면 이런 원칙도 무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교사들이 그 지필에 들어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학자들, 그러니까 대학 쪽 선생님들이 그런 실수는 안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럼 니을 히읗으로 끝났어요? 중요한 건 히읗으로 끝났는데 뒤에가 니은으로 시작되면 히읗이 탈락된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니을로 끝나는 이건 여러분들이
현대를 왜 여기에 제시했냐? 여러분들 자료에는 당연히 제시가 되지 않죠. PPT하고 여러분 자료하고 100% 똑같을 필요는 없죠. 제가 지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현대를 끌고 들어왔는데 현대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것은 중세 국어에서 자음군 단순화는 첫 번째 1번, 2번, 3번의 경우 당연히 저 세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4번은 현대와 동일하기 때문에 갖다 붙여놓은 것이거든요. 보통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고등학교 교과서 수준으로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읽을 수 있는 것 절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봅시다. 아하, 중세와 현대가 똑같네요. 그럼 당연하죠. 중세에서부터 이어져 왔으니까. 자, 니을로 끝나는 영어 어간 뒤에, 니을로 끝나는 영어의 어간 뒤에 은이나 을이나 그 다음에 등이 오면 중세 때를 바라보니까 니을로 4번 읽어볼게요. 이 니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어미의 아으가 탈락한 후 어미의 아으가 탈락한 후 장군 단순화가 적용되는 현상. 어미의 아으. 그럼 지금 얘를 끌고 와볼게요. 이거 똑같네. 얘나 R 그 다음에 을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국어에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제 현대 국어 교재 보시면 현대 국어 몇 달 전에 태학사에서 나온 교재를 보시면 군데 정말 많이 바뀌어졌어요. 체계가 바뀌어질 리는 없잖아요. 근데 군데 내용이 이전 교육과정에 학교문법과 바뀌어져 있는데 그건 공부를 해야만 여러분이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봅시다. 현대 지금 이 음운의 변동 현상이 중세에서부터 비롯됐구나.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실은 중세와. 여러분들 보세요. 16세기 이후부터 뭐가 소실되기 시작하죠? 뭐가 소실되죠, 여러분? 자, 아래아가 소실되잖아요. 얘가 소실돼서 탈락되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대와 똑같이 뭐가 남아요? 은이나 을이 남잖아요. 그쵸? 은, 을. 그 다음에 현대는 음도 들어갑니다. 자, 아하, 중세나 현대나 똑같구나. 그렇죠. 얘만 이것만 제시되어 있지. 이것 말고도 여러 예가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예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보죠. R 플러스 안, 그러니까 딱 하나만 들면 되겠죠. 얘는 저기 있는 것 R 플러스 안이 결합했다. 그러면 16세기 이후 아래아 소실이 이루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잠깐만요. 잠깐 여기서 멈춰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 16세기라는 현상이네. 자, 제가 질문했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게 남아있죠. 아레아는 16세기 말에 둘째 음절이 소실됐고, 18세기 첫째 음절이 소실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 아레아의 소실과 상관이 없이 여러분, 15세기에 이 조건, 즉, 이 의문론적 환경이 갖춰지면 얘가 탈락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키마가 여러분들 잡을 때가 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것.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의문론적 환경, 15세기 때 의문론적 환경을 그대로 알아두면 될 텐데 16세기 소실, 18세기 소실 이래버리면 여러분들 또 착각이 아니라 잘못된 지식으로 남는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실이고 뭐고 그걸 갖다 붙이실 필요 없고, 15세기 때도 15세기 때는 이 환경이 갖춰지면, 이 환경이란 게 뭐죠? 어간 니을로 끝나는 어간과 아나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면, 니을로 끝나는 어간과 아나 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면 얘가 아레아나 으가 탈락됐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란 말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네요. 겹자음이네. 좀 가까이 붙여보죠. 얘를. 자, 겹자음이 됩니다. 그래서 겹자음이 되면 이제 뭐가 되나요, 여러분? 여기에서 둘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그래, 떨어져 나가주는데 얘는 앞에가 떨어져 나가줘요. 그래서 안, 이렇게 되는 거죠. 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경우는 현대도 중세도 자 거의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두셔도 상관없는데요. 알 플러스 을을 보시면 현대를 가지고 설명하든 중세를 설명하든 간에 알 플러스 을, 자 그러면 니을 리을이 남죠. 은은 떨어져 나가주니까. 그럼 니을 리을에서 니을이 탈락되고 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건 현대와 중세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알아두셔도 좋습니다. 15세기 니을 히읗을 제외하면 니을로 시작하는 겹받침의 장군 단순화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이 참고를 보면 아하, 저 3번에 히읗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니을 지역도 있고 니을 히읗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니을 히읗만 해당되는 거구나. 니을 히읗 플러스 니은이 만날 때 뭐가 떨어져 나가주는 거죠, 여러분? 이 히읗이 탈락되는 것. 자, 이 니을 히읗을 제외하면 니을로 시작하는 겹받침의 장구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쵸?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보편적으로 체언에서는 역시 좀 제약을 받는다는 것 여러분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겠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유음 탈락 같은 경우는 유음 니을 탈락을 말하는 거죠. 영혼의 어간디에 어미가 결합하거나 복합어를 형성할 때 영혼의 어간디에 어미가 결합하거나 영혼의 어간과 어미가 결합하거나 복합어는 파생어나 합성어를 말하는 거죠. 유음이 탈락하는 현상. 오라 현대도 그렇지 않나? 맞습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영혼의 어간 플러스 어미가 결합할 때 또 파생어나 합성어 등의 복합어를 형성할 때 유음이 탈락이 됩니다, 여러분. 자, 현대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데요. 두 개의 형태소가 결합하면서 앞의 형태소 니을이 특정 환경에서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특정 환경이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혼 어간 플러스 어미 복합어, 즉 파생 합성어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니을이 지금 이건 기술되어 있는 걸 한번 보죠. 니을이 탈락됐어요. 어떤 조건에서? 뒤에 니은, 디귿, 시옷, 지읒이 있는 자, 이 환경에서. 자, 이 환경이 갖춰지면 자, 탈락이 된다. 무엇에서? 니을이 탈락이 된다. 어디 봅시다. 자, 갈다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갈다. 자음 어미가 올 때는 전혀 변화가 없죠. 갈다. 이렇게 되는데. 자, 가는 오라. 이건 탈락이 되지 않냐? 자, 얘들 일반적인 자음 어미가 와서는 안 되고요. 이 자음 어미가 왔을 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 자음 어미가 왔을 때 오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음 어미가 올 때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해보시면 되잖아요. 해보시면 아하. 현대에서 니을 탈락이랑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이 자음이 올 때 한해서구나. 자, 이게 여러분들이 음운 변동의 어떤 조건, 환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쵸? 특정 환경은 뭘 말하는 거죠? 이 환경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 이거 하나는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알다, 아오니, 아옵고. 저건 뭐냐? 현대 국어인데 여러분들 출제 요즘에 제가 고등학교 수능 중세문법 이론을 제가 쓰고 있어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기존에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수능 이론서를 보면 어떤 단 한 권의 책도 수능 문제를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출제될 관점을 중세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요. 현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수능에서 출제될 중세 관점을 잡아낼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시간 빼가지고 한번 어떤 게 앞으로 출제될까 쭉 통시성을 고려해서 7가지를 뽑아가지고 수능 출제 문제하고 봤더니 거기서 2문제가 출제됐더군요. 그럼 앞으로 5개 정도가 더 나올 거라는 말이죠. 자, 그런 관점이.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뭐죠? 니은과 디귿과 시옷과 지읒이 니을의 뒤에 나올 때 니을 탈락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알다 봐보세요. 알다 보시면 알 플러스 니은, 디귿, 시옷, 지읒에 해당이 됩니까? 아니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로라고 하지 않고 아오라고 하죠. 니을이 탈락돼 버렸단 말이죠. 알 플러스 오니, 알 플러스 없고 이 경우도
자, 뭐죠? 니을이 탈락됐어요. 미치고 환장하겠네. 분명히 규칙이 있지 않냐? 여기 특정 환경에서 탈락하는 특정 환경이 니을의 뒤에 니은, 디귿, 시옷, 지읒이라는 환경 아니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얘는 아오나 아온이나 아오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니을의 뒤에 니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나타나는 환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니을 탈락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출제자들이 건들려고 하는 경우, 건들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일반적인 정해져 있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보다, 자, 그러면 이건 왜 제시했냐? 이건 중세국어의 환경을 알아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시적으로 니을 탈락의 음론적 환경이 아니에요. 공시적인 니을 탈락의 음론적 환경은 바로 눈앞에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음론적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니을 탈락이 일어난 경우로 기본적으로 얘들은 반치음을 초성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에 그렇구나. 반치음을 초성으로 그러면 그냥 오가 아니었단 말이네. 그쵸? 그냥 오가 아니었네. 반치음을 초성으로 가지고 있던 것들인데 반치음에 의해서 니을이 탈락한 결과가 굳어져서 현대까지 그냥 계속 오는 거다. 공시적인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국어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현대국어의 문법 규칙을 안다고 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국어의 문법적 규칙을 알고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한 거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중세국어에 여러분들 이제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중세국어의 유형 탈락을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니을로 끝나는 용은 어간디에서 적용된다. 니을로 끝나는 거. 야, 니을은 겹받침일 때도 그러던데 되게 여러 가지 환경에서 탈락되는 탈락과 관련되네요. 자, 예외는 우리가 방금 전에 분명히 봤죠. 장문 단순화에서. 유음 탈락, 그러니까 니을 탈락 같은 경우도 이것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구나. 그쵸? 여러분들이 보시면, 살 플러스 난입니다. 살 플러스 난이 같은 경우 바라보면, 자, 살 플러스 하이픈 적지 않겠습니다. 난이. 오라, 니을 탈락 알겠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현대하고 똑같이 뒤에 니은이 나타나네요, 여러분. 그쵸? 니은. 재밌죠? 또 그거 규칙을 쓰면 니은. R 플러스 더니. 현대국어가 마찬가지로 뒤에 디귿이 있으니까 탈락되네. 그쵸? 세상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현대국어 그대로 적고 있잖아요. 특정한 환경. 그러니까 니을 탈락이 이루어지는 환경. 영혼의 어간 말은 니을이 무엇으로 모음어미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면 아니에요. 니을 탈락은 모음어미가 아니라 니은, 디귿, 시옷, 지읒으로 시작되는 어미를 만나면 니을이 탈락된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공부를 했어요. 현대 자료를 통해서. 중세하고 똑같네요. 니을 탈락 중세에서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군요.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하나 있네요, 여러분. 중세에는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R 플러스 잡. 이거구나.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죠? 알고. 다시 한번 설명하면 R 플러스 O. 자, 현대국어에 해당하는 조건은 이거잖아요. 그쵸? 이건데, 자, 현대국어에서 얘는 분명히 니은, 디귿, 시옷, 지읒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오 하면서 니을 탈락이 이루어졌다. 이건 현대의 공시적인 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중세로 돌아와서 중세에는 뭐가 반치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세 때는 이 반치음이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반치음. 그래서 이때 탈락이 이루어진 형태가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아까 우리가 읽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현대 국어와 음론적 조건, 환경 동일하구나. 그런데 반치음 하나만 더 있었네. 그쵸? 자, 그 다음에 니을 히읗으로 끝나는 어간 플러스 니은으로 시작되는 어미 같은 경우는 니을이 탈락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탈락되고 니은은 살아있다는 것. 몇 분 전에 장문 단순화에서 우리 다루었습니다. 자, 복합어에서 유음 탈락 한번 보죠. 아달 플러스 님, 아달님. 오라, 이 경우도 나타나고 이 경우도 나타나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 보실 필요 없죠. 뭐죠? 수의적이다. 결정적 변동이 아니고 수의적 변동이다. 이런 것들을 쉽게 읽어드릴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아달 플러스 님 결합하면
자, 아달림이 되든가 아다님이 되든가, 그런데 두 가지 경우가 다 나타나는 건 당연히 수의적이다. 달 플러스 님 같은 경우도 다님, 달님, 그 다음 활 플러스 살 같은 경우도 화살, 활살. 자, 이게 현대 국어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보시는 얘는 다님은 없습니다. 달님, 화살, 뭐 이런 식으로 자 하나만 사용이 되는데, 중세 때는 이렇게 복합어에서는, 즉 파생이나 합성어에서는 수의적이었다는 것. 그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니을로 끝나는 용어는 어간 뒤에서 자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유음 탈락이 어떤 경우에 니을 탈락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더니 자 뭐죠?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이게 현대인데 여기다 하나만 더 넣으면 중세 국어의 니을 탈락이 규칙이 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중세 국어의 규칙이 된다는 것. 참고 니을, 히읗 플러스 니은의 결합은 장군 단순화에서 히읗만 탈락하지 뭐죠? 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그대로 놓인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 예예요. 어디냐? 예외예요. 여러분들 요 자료에는 이게 다 교재에는, 자료가 아니라 나중에 교재에는 이게 다 제시되지 않아요. PPT는 약간 더 덧붙였을 뿐이에요. 자, 모음 탈락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는데요. 모음 탈락은 자, 여기에서 쉬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 시간은 모음 탈락, 그 다음 축약, 첨가까지 다 묶어서 하죠. 그 다음 이제 그게 끝나면 이제 근대 국어에서 어떤 의문의 변동이 나타났는가, 이제 그렇게 이어지겠습니다. 자, 쉬는 시간 갖겠습니다.